할렐루야, 오세고감, 세상을 보는 창, 굿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 제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날씨가 참 좋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뚜렷한 사계절로 유명한 나라죠. 하지만 또 지구온난화 때문에 여름이 유난히 빨리 오는 것이 아쉽다, 이런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요, 비교적 더위가 작년에 비해서는 좀 늦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 봄을 즐겼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요즘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기에 참 좋은 날씨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주로 사용하시나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자연입니다. 그 중에서도 미디어 자연의 치유 효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친구가요, 아주 유명한 화가의 작품이 국내에 전시가 되어 있으니 함께 보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함께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화가의 이름은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미술책에 나오는 그런 화가의 작품이었습니다. 그 화가가 그린 수많은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게 전시장을 보면요, 구성이 이렇게 돼 있죠. 항상 이렇게 시작하는 초입에는 주로 그 화가의 습작과 같은 이런 작품들이 드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화지에 연필로 스케치한 그런 그림인데요. 사실 얼핏 보면 매우 평범해 보이는 그림이었어요. 특히 이제 그 화가의 그 미술 표현 양식은 입체파라고 하는 양식인데요. 이제 있는 그대로 정밀하게 묘사하는 그림의 화풍이 아니죠. 그래서 더더욱 얼핏 이렇게 보면은 그냥 평범한 낙서처럼 그림을 그린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도화지에 연필로 이렇게 그린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은 관람객들이 그 그림을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보면서 마치 어떤 심오한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지그시 이렇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저도 같이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기는 했지만요.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그림이 유명한 화가의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입장료도 내고 시간도 내서 보는 것이기는 한데, 만일에 이 유명한 화가가 그린 것이다 라고 말해주지 않고 이 작품을 보여준다면, 그리고 이런 좋은 전시장에서 전시를 하고 있지 않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그림이 대단해 보일까? 라는 이런 의문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우리는 그 그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림 자체만 봤을 때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얼굴을 아주 단순하게 스케치한, 그것도 그냥 아주 단순하게 스케치한 그림이었습니다. 얼핏 보면요, 그림을 그냥 잘 그리지 못하는 일반인도 충분히 그릴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감상할 때는 그 화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때의 시대적 배경은 어땠는지,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 화가의 그림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런 다양한 사전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고 가거나 혹은 습득을 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그 미술관에 그림을 설명해주는 도슨트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죠. 이런 것을 들을 때 비로소 그 그림을 즐겁게 잘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전 지식이 충만하게 있어야만 그림을 비로소 잘 이해하면서 와, 그림이 참 좋다라고 의미 있게 그 그림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그림을 보고 어떤 감탄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좀 부족하다라는 것도 의미하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 중에 한 번씩은 추상적인 미술 작품을 보면서 속으로는 이게 정말 대단한 거야?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속으로 이제 표현은 안 했지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화가 작품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홀리 돌런과 그 위너라는 연구자들이 미술을 공부하는 32명의 학생들에게 추상 작가의 작품 30점, 그리고 작가가 아닌 다른 이들이 그린 작품 30점, 이렇게 짝을 지어서 제시하고는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훌륭한 그림인지 한번 가려내 보아라 라는 실험을 벌였습니다. 이 둘 중 하나를 고르는 실험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래도 미술을 공부한 학생들이니까 100% 다 진짜 유명한 추상 화가가 그린 작품을 골라냈을까요?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 중에서요, 이름난 작가들의 작품을 올바르게 선택한 비율은 67%였습니다. 이 수치에 대해서 그 홀리 돌런과 위너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표현주의 추상화가의 작품들과 무작위로 마구 그린 그림은 확실하게 구별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은 혹시 이 주장에 동의하시나요? 이 홀리 돌런과 위너의 주장에 대해서 이 정반대 해석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미하일 심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요. 아니, 미술을 공부한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름 높은 추상화가의 그림을 구별하는 능력이 67%밖에 안 됐다? 이것은 이름 높은 추상화가의 그림과 그렇지 않은 그림의 차이는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조금 극단적으로 주장을 했는데 이렇게 주장을 했던 이유는 이 사람도 실험을 했는데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과 그렇지 않은 이제 그림, 둘 다 이제 추상적인 그림인데요. 그 그림을 구별하는 능력이 본인이 실험을 해본 결과 65%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원인데요. 인터넷 사이트에 미술 작품 12편을 쫙 올려두고는 어떤 것이 진짜 예술가의 작품이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가려보라 라고 하는 연구를 해봤다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그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무엇이 진정한 예술가가 그린 것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구별하는 그 12개의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근데요, 저 역시도 유명한 화가가 그린 작품을 가짜라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요, 맞추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의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이제 그림을 보시고요. 이 그림은 유명한 화가가 그린 것인지 아니면 일반인이 그린 것으로 보이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답은 진정한 예술작품입니다. 유명한 화가 바실리 칸딘스키의 작품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답을 맞추셨나요? 아마 이 그림과 화가에 대한 사전 지식이 어느 정도 있었던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정답을 맞추기 훨씬 쉬웠을 겁니다. 하지만요, 그림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었다면 과연 이 화가의 그림만을 딱 보고 이것은 위대한 화가의 작품이다 라고 바로 생각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림에 대한 아무런 사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유명한 화가가 그렸다는 그림조차도 전혀 위대함을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화가들의 모든 작품은 그들의 정신세계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잘 알려진 화가의 그림이 위대한 이유는 그 화가는 그림을 통해서 그 시대의 문화를 관통하는 인사이트를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때로는 그 작품을 누가 그렸는지 우리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고 평가를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림을 보면서 놀랍다 혹은 경이롭다 라는 감정을 경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가의 미술 작품들은 그 시대의 시대적 배경, 그리고 사회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감동이나
감탄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연은 어떻습니까? 자연을 보고 와, 멋지다, 경이롭다 이런 감정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떠한 중요한 사전 지식이 필요한가요? 지식이 전혀 필요하지 않죠. 우리가 자연은요, 그냥 딱 보는 순간 우리를 압도하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아주 장대하고 멋진 나이아가라 폭포수를 보거나 혹은 울창한 아마존의 밀림을 보면 그 누구나 자연 앞에서 저절로 경외감을 느낍니다. 여기가 나이아가라 폭포야 라고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닌 거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놀라움과 신비감을 나도 모르게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자연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뭐 이렇게 꼭 거창한 자연 풍경이 아니라도요, 집 바로 앞에서 우리가 공원을 거닐다 보면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서 새싹과 꽃들이 돋아나는 풍경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와, 예쁘다, 와, 멋있다 라는 감탄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된다는 거죠. 올봄에도 뭐 멀리 여행을 가지 않았다고 해도요, 집 근처에 핀 아름다운 벚꽃이나 뭐 철쭉들, 이런 꽃들을 보면서 감탄한 기억이 있으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름 모를 꽃이나 나무를 볼 때도 아, 아름답다라는 감탄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뭐 자연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으면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거나 감탄이 안 나오거나 이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보는 순간 그냥 저절로 감탄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자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은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감탄과 경이로움을 준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요, 자연은 치유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연구를 통해서 입증되었다라는 거예요. 카플란이라고 하는 연구자는요,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필수적으로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다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뭐 솔직히 특별히 어떤 걸 하지 않는다고 해도요, 아마 이것저것 신경 쓸 일들이 생겨나고 그럴 때마다 나도 모르게 조금씩 스트레스가 쌓이는 경험을 할 겁니다. 복잡한 도시를 살아가는 일, 그 자체가 우리의 주의를 많이 쏟게 하는 일의 연속이죠. 예를 들어서 집 밖을 나가서 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려고만 해도요, 뭐 버스 노선 봐야 되죠. 배차 시간 봐야 되죠. 어디서 타고 어디서 내려야 하는지, 뭐 또 내리고 타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요, 주의를 여기저기 기울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불시에 쌓이는 스트레스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주의를 환기시키고 회복하게 해주는 아주 색다른 환경을 찾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카플란은 회복을 제공하는 환경을요, 우리나라 말로 회복 환경이라고 불렀습니다. 회복 환경이라는 것은요, 일상을 좀 벗어나서 소모된 주의를 회복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장소를 의미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회복 환경을 주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볼 때 마음이 좀 편안해지시나요? 일반적으로 도시의 인공적인 모습보다는 초록색이 충만한 산림과 같은 자연경관이 회복 환경적 요소를 많이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심 속에서도 곳곳에 나무가 있죠. 그리고 공원이 있는 이유는 자연환경이 바로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회복 환경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요, 아무것도 없는 회색의 콘크리트 도로를 계속 달리는 것과 곳곳에 나무가 있어서 이 초록색을 보면서 운전을 하는 것 중에 어떤 상황이 운전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는지 연구를 해본 결과요, 이 단조로운 회색 콘크리트 도로는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졸음도 오고 스트레스가 더 쌓이지만 초록 풍경이 있는 도로는 아무래도 운전을 하면서 이 나무를 주변에 보면서 이렇게 주의가 좀 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눈의 피로도 덜어지고 훨씬 더 회복적인 환경이 많이 제공된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장시간 운전을 해도 좀 졸리는 일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자연에 자주 노출될수록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더 쉽게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평일 동안 지친 직장인들이 주말이 되면 산이나 바다를 보려고 여행을 가고 또 캠핑 트렌드가 증가하는 것도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현대인들의 자연스러운 욕구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제주도를 즐겨 가는데요. 제주도를 딱 가면요. 어떤 커피숍이 제일 인기가 많은지 아세요? 바로 바다가 보이는. 왜냐하면 바다가 너무 푸르고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바다가 잘 보이는 커피숍이 가장 인기가 많더라고요. 강릉 카페거리도 마찬가지죠. 다 멋진 바다가 보이는 거리에 있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이 자연 풍경을 보면서 마음의 힐링을 경험하게 되고요. 우리가 자연을 보면 스트레스가 회복되는 것은요. 이 본능적으로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회복에만 도움을 주는 것일까요? 자연경관은요. 그 외에 다른 정서적 회복에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숲 체험을 한 암 환자의 우울에 대한 연구를 보니까요. 숲 체험을 꾸준히 한 암 환자는 그렇지 않은 암 환자에 비해서 우울감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경관은요. 신체의 면역력에도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데요. 심장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두 가지 이미지를 보여줬습니다. 하나는 추상적 이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경관 이미지인데요. 그 둘 중에 어떤 것이 환자의 회복과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적이었을까요? 바로 자연경관 이미지입니다. 자연경관 이미지를 감상하는 것이 환자의 회복과 스트레스 감소에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라는 거죠. 놀랍지 않나요? 이 자연공간이 주는 회복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코로나19와 같은 현대사회의 다양한 전염병 이슈가 있죠. 그래서 외출이나 여행을 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기가 어려웠었죠. 지금은 그래도 외출이 쉬워졌고 여행도 비교적 쉬워졌지만 최근 2년 동안은 이 코로나19 이슈 때문에 아무래도 여행을 잘 다니지 못했었죠. 또한 한 가지의 문제는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산불도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려고 하는데 그 아름다운 자연이 순식간에 훼손되는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또 날씨가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울 경우는요. 우리가 자연 속에 오래 있는 것이 쉽지는 않죠. 날씨적인 제약도 있고요. 또 벌레가 많은 자연 환경과 같은 곳에서의 이 벌레 물림 이런 것도 우리가 너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도리어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려 갔다가 어떨 때는 불쾌감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환경은 우리의 스트레스를 회복하는 방법인데 조금 더 좋은 방법으로 사진이나 슬라이드 혹은 역동적인 동영상을 활용하면 자연경관의 아름다움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특히 자연경관을 미디어로 보게 될 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아마 이런 부분이 장점일 겁니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분들을 보게 해주는 것이죠. 전문가가 촬영을 할 때 4K나 8K라고 하는 굉장히 고화질로 자연경관을 촬영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훨씬 더 자연경관의 아름다움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촬영 기법인데요. 드론을 통해서 촬영을 한 영상을 한번 보시면요. 높은 하늘에서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런 영상은요, 우리가 전문적인 촬영용으로 드론샷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눈으로만 자연경관을 감상할 때는 절대적으로 볼 수 없는 아주 새로운 시점을 제공해 주는 거죠. 이 드론이 보여주는 자연경관은 전체를 조망하는 전지적인 시점을 가지게 해주기 때문에 정말 또 새로운 자연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자연경관은 개인의 스트레스를 회복하고 치유 경험을 준다는 연구가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몇 년간 저도 다른 교수님들과 함께 미디어를 통해서 자연경관을 시청하게 될 때도 동일하게 치유 경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는 8주간 매주 14분씩 대화면을 통해 자연경관을 보여줬는데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미디어를 통해서 자연경관을 시청할 때도 동일하게 정서적인 안정감, 힐링 효과를 경험한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연경관 중에서도 특히 어떤 경관에 더 힐링을 경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산, 들, 계곡, 바다 등등의 다양한 경관을 보여주었는데요. 산이나 들판보다는 바다, 특히 아름다운 색상의 바다를 볼 때 더 많은 힐링이 된다라는 응답이 많았고요. 또 저희가 뇌파도 연구를 했는데 이완 상태일 때 가장 많이 보인다는 알파파가 다른 경관에 비해서 바다 경관을 볼 때 더 많이 나온다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네, 저희 팀의 연구 외에도요. 해외 연구에 의하면 창밖으로 도심 풍경을 보는 것보다는요. 자연 녹지가 보일 때 더 많은 이완을 경험한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입증된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연 경관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도 좋고요. 또 눈으로 보기 힘들 때에는 해외의 아름다운 풍경이나 드론샷, 자연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만을 포착해서 촬영한 미디어를 통해서 다양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자주 보시는 것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연이 인간의 정신과 마음을 치유하고 신체의 면역력을 높이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자연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기 때문이죠. 사실 이 지구 전체가 하나님이 만든 것이고 생태신학적 관점으로 본다면 지구는 곧 하나님의 몸이다 라고까지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 구절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보여진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연을 보고 경이로움을 느끼고 계절의 변화에 감탄하고 와, 이걸 과연 누가 만든 것일까?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본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감히 핑계치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자연이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도심지에서 사는 분들의 경우는요. 아마 직접적으로 자연을 매일 깊게 체험하기는 쉽지가 않겠지만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물한 아름다운 자연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요.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화 스파이더맨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거기 보면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전화통화를 이제 하고 있는데 멋진 해변가 바다를 보면서 전화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리모컨을 딱 누르니까 해변이 사라지고 벽이 나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한쪽 벽 전체가 스크린이어서 이 가상의 해변가를 보여준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미디어 월이라고 하는데요. 화면 전체에 시원한 파도나 숲과 같은 자연경관을 보여주면서 이 대화면의 압도감으로 마치 내가 자연 속에 있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해줍니다. 요즘 이런 미디어 월을 벽에 설치하는 건축이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요. 자연을 좀 더 가까이 느끼게 해주는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영상을 본다는 것은요. 원래는 좀 피로감을 경험하게 하죠. 그런데 디스플레이에 자연을 이렇게 결합시켜서 미디어로 자연경관을 보게 될 경우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도심 속의 삭막한 환경을 정화해주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 참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도구로 영상을 만드니까 이 디스플레이어를 오래 봐도 피로감이 아니라 오히려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자연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요. 미디어를 통해서 자연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치유 효과가 일어난다고 하니 자연은요. 하나님이 선물한 최고의 치료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미디어를 활용하면요. 훨씬 더 우리의 삶에서 유용한 점이 많습니다. 수많은 미디어 영상물들 중에서 자연경관 영상을 자주 보는 것도 미디어를 유용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도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치료제인 자연경관을 더 즐겨 시청하는 취미를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요? 제가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활짝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